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5시간 만에 끝나는 경매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면 편안하게 질문과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프라인의 최대 강점은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본인이 잘 모르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시간은 태인께 나와 있는 이 경매 물건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천 물건 겸 실제 이런 물건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권리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먼저 여러분 조금 얇은 유인물을 먼저 잠깐 좀 봐주시면, 이게 이제 여러분 그 부동산 태인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나와 있는 물건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물건은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나 쉽게 또 물건을 또 열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는 공신력도 있고 다 좋은데 사실 이제 물건에 대한 디테일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런 점을 이런 유료정보 사이트를 하나 정도는 좀 봐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언론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그냥 스킬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합니다. 먼저 1페이지는 부평의 삼산동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부평의 삼산동. 부평은 인천이고 부천은 경기도입니다. 경기에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보시면 인천 24개니까 인천지방법원 경매 24개에서 진행 중에 있다는 얘기고, 인천지방법원은 여러분 하익동에 있습니다. 인천에 하익동에 있고, 사건 번호가 이제 2017 타경 514519까지가 사건 번호입니다. 그 빼기를 우리가 타경이라고 읽지요. 네, 이 타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매 사건 부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령 뭐 가단, 뭐 민사 1심 단독 사건, 뭐 고단, 형사 1심 단독 사건, 뭐 이런 것이 있듯이 2017 타경, 2017년도에 접수가 되었다. 타경 경매 사건 번호다. 514519. 1년 번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가 사건 번호, 나중에 입찰표 쓸 때 여기까지 사건 번호 쓰시면 될 것 같고, 양가로 1번은 물건 번호가 되는 거죠. 이 사건에 물건 번호가 하나밖에 없다면 물건 번호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 사건에 물건 번호가 2개 이상이 있다면 물건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항상 물건 번호를 쓰는 습관을 좀 갖는 것이 좀 보다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매 24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있다면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절차적인 부분은 뭐 해당 경매계에서 쉽게 설명을 해줄 것 같고요. 좀 디테일한 부분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사실은 이제 확인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 대표 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구 삼산동의 삼산주공 미래타운 아파트 101동 606호. 그래서 이제 옆에 보면 도로명 주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1동 606호. 대표 용도는 아파트 25평형인 거니까 공급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공급 면적. 통상 이제 우리가 이 공급 면적 곱하기 0.8을 하게 되면 아파트는 전용 면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용 면적은 이제 뒤에서 언급이 될 것 같고요. 감정평가액은 2억 5,300만 원, 2억 5,300. 맨 오른쪽, 그 2억 5,300의 맨 오른쪽에 가면 개시결정일 밑에 감정기일이 있어요. 요게 감정한 시점이 2017년 12월 30일. 느낌적으로는 2017년 12월 30일 이 아파트의 시세는 한 2억 4천 정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같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시세보다는 약간 업해 놓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지금 매각의 시점에 9월 달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보다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졌다면 사실 감정평가액보다 시세가 좀 높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더 안 좋아졌다면 감정평가액보다 시세는 훨씬 더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감정평가액은 그냥 단지 참고 자료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중개사무소, 그 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그 다음에 KB부동산 이런 데를 통해서 꼭 확인을 해야 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시세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이제 매물의 개수, 호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 거를 한번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최저 경매가는 경매는 이제 유찰되면, 그러니까 아무도 낙찰받는 사람이 없으면 계속해서 가격을 다운시킵니다. 저감시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데, 인천은 한 번 떨어질 때마다 30%씩 저감을 한다. 그래서
한 번 유찰된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억 5,300 곱하기 0.7 했더니 1억 7,700. 만약에 2번에도 유찰됐다 그러면 1억 7,700 곱하기 0.7 이렇게 해서 한 1억 2천까지 떨어지는 거라고 하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입찰보증금은 내가 이번에 얼마를 쓰든지 간에는 중요한 건 최소한 최저 경매 가격인 1억 7,710만 원 이상은 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는 그 밑으로 쓰면 무효. 최소한 이 금액 이상으로 써야 된다. 1억 8천을 쓰든 2억 원을 쓰든. 그러나 입찰보증금은 누구나 다 똑같다. 왜냐하면 기준이 쓰는 금액이 아니라 최저 경매가의 10%인 1억 7,700. 그래서 1,771만 원을 꼭 납부해야 됩니다. 뒤에서도 언급이 되지만 이 금액보다 더 내는 것은 상관이 없다. 그러나 1원이라도 부족하면 입찰은 무효다. 이렇게 간단히 한번 정리합니다. 옆에 이제 청구 금액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나중에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도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 청구 금액은 바로 오른쪽 메뉴에 채권자 전금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금순 씨가 옆에 보면 강제경매라고 돼 있어요. 강제경매는 전금순 씨가 채무자 김정희 씨가 있는데, 채무자 김정희 씨한테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또는 뭐 지급명령 뭐 이런 걸 가지고 경매를 했다는 얘기예요. 일명 뭐 집행권원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판결문 같은 걸 가지고 경매를 했나 보다. 그래서 강제 경매, 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소유자 겸 채무자 동일인 김정희 씨한테 돈 받을 게 1억 원 판결문을 받았나 봐요. 1억 원짜리. 그래서 경매를 신청했다. 이런 이야기 되는 겁니다. 판결문이 5천만 원짜리였다. 그러면 청구 금액이 5천만 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 모르면 질문하세요. 자, 등기 채권액은 현재 이 아파트의 등기부를 떼보니까 등기부에 근저당 어쩌고저쩌고 이런 빚의 합계액이 3억 9,700만 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담보 가치는 하나도 없는 거죠. 깡통 아파트. 이런 것들은 이제 공짜로 준다고 해도 받아서는 안 된다. 그죠? 빚만 떠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빚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일반 매매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면 빚을 다 떠안아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경매나 온비드 공매는 낙찰을 받아도 된다. 왜냐면 낙찰되면 이런 빚이 다 소멸한다. 뒤에서 이제 권리부서에서 배우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좀 정리합니다. 물건으로 1번 한번 유찰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거죠. 낙찰은 1등, 유찰은 낙찰자가 없다, 폐찰은 내가 들어갔는데 다른 놈이 1등 했다, 내가 입찰해서 졌다, 폐찰.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매 대상은 건물 전부와 토지 전부.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대지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삼산주공 미래타운 아파트 101동 606호를 소유하면 그 아파트의 총 대지 면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9.74평의 소유권을 갖는 거죠. 어딘지 모르겠지만 9.74평의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 나오는 건물 면적은 여러분 전용 면적을 얘기하는 거죠. 전용 면적. 그래서 전용이 17.97평. 근데 토지 면적이 9.74니까 대지권은 그냥 보통. 통상 건물의 전용 면적 대비 50%가 보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보통 만약에 7이다. 그럼 별로. 만약에 10이다. 그러면 좋다. 이런 느낌으로 그냥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 면적은 많으면 많을수록 무조건 좋다. 무조건 좋다. 나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맨 오른쪽에 신청일이 있습니다. 전금순 씨가 뭐 판결문 같은 거 받아서 작년도 12월 1일 날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2주일 있다가, 통상은 한 하루 이틀 있으면 되는데 2주일 있다가 법원이 그래 전금순 씨의 경매가 일리가 있으니까 경매를 한번 해보자 라고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5일 안에 감정이 됐네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감정이 대단히 쉬운 거니까 곧바로 감정을 했고, 통상 이제 한 달 이내에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 사람들한테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게 해줄까 날짜를 정했어요. 그게 이제 2018년 2월 26일. 통상 이제 개시 결정 나고 나서 한 3일 정도 있다가 그로부터 75일 앞으로 시간을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관련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받는 사람, 대표적으로 임차인, 경매 등기 이후에 등기된 뭐 근저당권자, 가압류권자, 뭐 판결문 받은 사람, 임금 채권자, 이런 사람들은 2018년 2월 26일 밤 12시까지 법원에다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후 6시까지는 해당 경매계
6시 넘어서 밤 12시까지는 법원에 가면 당직실에다가 12시까지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 입찰 예정일은 2018년 9월 13일. 이번 이제 9월 13일 날, 요거 이제 입찰을 하게 되는 거고, 요런 물건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비조정 대상 지역, 그러면 낙찰가의 한 70에서 80%까지 대출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항상 사전에 체크하는 습관. 대출에 대한 체크는 이제 주거래 은행에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 가면은 명함을 나눠주는 대출 상담사 아주머니들이 엄청 많아요. 저희 카페에도 사진이 많이 있는데, 한 두세 군데 크로스로 체킹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불량자이면 대출은 되지 않는다만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분들은 뭐 신용불량자가 없을 거니까 입찰 예정일은 9월 13일 날 인천지방법원에 가서 입찰을 하면 되는 거죠. 사전에 입찰 시간을 꼭 확인하시고, 서울은 10시부터 전부 다 11시 10분입니다. 서울 중앙, 동서 남북 전부 다 10시부터 11시 10분. 인천지방법원은 사전에 집행관사무소 아니면 해당 경맥에 전화하셔가지고 항상 찾아놓는 습관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